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2022년 12월 19일 최고위원회 각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설 기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겨울 독감에 많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독감, 코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양당 정치의 그 국민 무시, 무능, 무책임의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76가지의 법안 통과를 거부를 했고 예산 합의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민노총과 연대해서 정권 퇴진에 또 이재명 당대표 방탄에 모든 당력을 쏟고 있는 정통 야당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를 버려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당 정치의 피해가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고스란히 덮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선진화법에 의해서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됨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지 못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12월 19일까지 와 있습니다. 김주표 국회의장의 통솔력, 지도력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 무시 행위가 여러 국민들께서 찍어준 양당에서부터 이런 국민 무시 행위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무소 상인들은 그야말로 고금리, 고환율, 고비용 구조에서 고물가 이런 상고 현상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의 영향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삶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도 없이 터지고 있는데도 정치인들은, 양당 정치인들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무능한 정치, 부패한 정치,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 이제 몰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돌아서 7개월 만에 정치는 오늘의 이 한파 추위보다도 더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인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 혹은 집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또 집을 가지지 않는 많은 분들께 직격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4%, 5%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던 분들이 7.5% 가까운 담보대출로 거의 80%, 70%에서 80%까지 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통계 왜곡,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통계 왜곡으로 성공으로 국민들한테 거짓 정책을 밀고 나간 부분,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펴므로써 영끌 젊은이들의 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투자했던 그 집을 샀던 그러한 젊은이들이 절망을 헤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붙여놨던 청와대의 일자리판은 없어진 지 오래고 일자리 통계를 명확하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일자리들이 줄어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를 그동안 일자리 숫자에 넣지 않았던 자료까지 넣어가면서 일자리 통계를 왜곡했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국정농단입니다. 드루킹의 김경수가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대통령 되는 그러한 여론 형성을 여론 조작을 통해서 했듯이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통계를 왜곡하면서 나라를 이 지경에 만들었습니다. 좌파 정권 5년이 대한민국의 20년을 망쳐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데 대해서 환영합니다. 단지 하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악행,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러한 노동개혁이 돼야 된다. 그냥 지지율 상승만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은 어설픈 정책으로는 노동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노동개혁을 하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던 저로서는 개혁이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혹여라도 개혁의 이름을 걸고 지지율 반등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국민 우롱행입니다. 개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우리 공화당의 비전과 공약에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공공기관개혁, 행정개혁, 권력기관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요구했는 그러한 개혁 과제들을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따라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행동을 보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개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러한 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개혁 과제의 산이 너무나 높고 노동개혁과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본 저로서는 이런 어설픈 말잔치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12월 17일 지난 토요일 당원들 간에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열어가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당원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당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은 6년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6년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2016년 그 겨울이 이미 2016년 12월 19일 날 11월 19일부터 시작됐던 태극기 서울역
저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만은 당내에서 하도 일이 많아서 그걸 따지면 벌써 6년이 지난 겁니다. 여기에 우리 핵심 당직자 분들은 그 2016년 11월 멤버들, 12월 멤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6년의 태극기 투쟁을 했던 전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정책정당으로 국민의 바닷속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들께 우리 공화당의 가치와 우리 공화당의 정책과 우리 공화당의 당당함을 전달해주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11월달 12월 초까지 각 지역 순회 연수를 마치고 지난 토요일 우리 총당원들이 모이셔서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여러분들이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드신 거고 또 그 우리 공화당이 이제 자립의 단계를 넘어서고 자강의 단계로 가는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에 대한 가치, 우리 공화당에 있는 지도부나 저나 지도부의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정치꾼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일반 정당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깨는 겁니다. 정당에서도 잘못된 관습을 깨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보조금을 받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그러한 껍데기의 정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처절한 이념과 가치 속에서 잘못된 관행 관습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한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그 봉건사회의 관습을 깨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듯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먹고 살기 힘든 굶어 죽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의식을 주시고 기본 잘못된 관행 관습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깨듯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토착 세력들 정치 배신 세력들과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런 가치 그것을 이어받은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일반 정당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 우리는 우리한테 더 씌워진 그러한 프레임도 깨지만은 대한민국 정치의 잘못된 관행, 정당들의 잘못된 관습, 또 정치인들은 당연히 부패스러워야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완전히 깨는 정당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 마무리해가면서 우리가 6년차에 들어와서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위대한 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이 한편 지금까지 그 과정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행동으로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고 앞으로 깨끗하고 당당한 그러한 국민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